갑자기 가슴이 쥐어자는 듯 아프고 숨이 막힌다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바로 이렇게 하세요. 10초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심장내과 전문의 김학수입니다. 저는 40년간 심장질환 환자분들을 치료해 온 현직 의사입니다. 저 역시 3년 전 혼자 집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는 듯한 통증과 함께 숨이 막혔어요. 그 순간 제가 그 이후로 환자들에게 알려주었던 비밀 응급 처치법을 사용했고,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후유증 없이 저는 지금도 매일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골프도 치고 등산도 할 정도로 건강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제가 공개할 방법은 단 10초만 투자하면 되는 생명을 구하는 비법입니다.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촉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간단한 방법으로 생사에 갈린 길에서 목숨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바로 몸이 세 부분을 10초 안에 자극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방법이길래 제가 이렇게까지 확신하냐고요? 제 수많은 환자분들과 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기적 같은 구조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119에 신고하세요. 병원에 가세요. 같은 뻔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60대, 7대 어르신들이 이 방법으로 혼자서도 심장마비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인천에 사는 76세 박철로님은 새벽 4시 혼자 집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가슴을 쥐어자는 듯한 통증에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왼쪽 팔이 저리면서 숨이 막혔어요. 부인은 시골 친정에가 있어서 완전히 혼자였죠. 이 박철로 님이 제 병원 환자분이셨는데, 다행히 제가 미리 알려드린 10초 응급 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정말 위급한 순간에 이 방법을 사용하셨고, 심장마비 증상이 완화되면서 119에 신고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들도 깜짝 놀랐어요. 심근경색이 왔는데도 심장 손상이 최소화되어 있었거든요. 박철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그 10초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만약 그 방법을 몰랐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박철로님이 퇴원하면서 하신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방법은 특히 노년기에 높아지는 심장마비 위험에 대비하는 생명구조법입니다. 우리 몸에는 심장을 다시 깨우는 비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포인트들을 자극하면 멈춰가는 심장에 전기 충격을 주어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저도 3년 전 새벽 2시에 혼자 집에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왔다 했었죠. 그날 밤로로 늦게 들어와 잠자리에 누웠는데 갑자기 가슴이 짓눌리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처음에는 체했나 싶었는데 점점 통증이 심해지면서 왼쪽 팔까지 저려오더라고요. 50년간 심장 질환을 치료해온 제가 바로 알았죠. 이거 심근경색이다. 그 순간 정말 절망했어요. 부인은 며느리 출산 도우러 멀리가 있었고 완전히 혼자였거든요. 119에 신고해도 도착하는데 최소 10분은 걸릴 텐데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응급의학과에서 배웠던 고전적인 자가 심폐소생술이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동양의학의 경혈 이론을 접목한 특별한 방법이었죠. 저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10초 만에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숨도 좀 쉬워졌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하고 병원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놀라워했어요. 심근경색이 분명한데 심장 손상이 예상보다
훨씬 적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이 방법을 더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기 시작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심장 마비를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50년간 응급실에서 본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 환자의 구씨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합니다. 특히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이 5% 미만으로 떨어져요. 119에 신고해도 평균 도착 시간이 8분인데 심장이 멈춘 후 4분이 지나면 내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경제적 부담도 엄청납니다.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가면 응급 처치비만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입니다. 스텐트 시술이나 우회 수술을 받으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들어가죠. 중환자실에서 며칠만 있어도 하루에 100만 원씩 나갑니다. 더 무서운 건 매사나 식물 인간이 되는 겁니다. 심장이 멈춘 후 10분 이상 지나면 뇌 산소 공급이 중단되어 돌이킬 수 없는 뇌 손상이 생겨요. 그러면 평생 침대에 누워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거죠. 제 환자 중에 68세 이영수 님이 계셨어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 골프 연습장에서 혼자 연습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관리사무소 직원이 발견해서 1일에 신고했지만 이미 10분 이상 지난 후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심폐소생술로 심장박동을 되찾았지만 내사 판정을 받으셨어요. 가족들은 6개월간 중환자실에서 희망을 품고 기다렸지만 결국 돌아가셨죠. 이영수님의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아버지가 그때 혼자가 아니었다면 아니면 응급처치 방법을 알았다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럼요. 심장마비 초기에 적절한 자가 응급처치를 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 아들이 우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매년 10만 명이 심장마비로 쓰러져요. 이 중에서 혼자 있을 때 쓰러지는 경우가 70%나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응급처치법을 아는 분은 1도 안 돼요.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심장마비의 50%는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옵니다. 평소 건강했던 문도 스트레스나로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장마비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을 때도 10초 안에 할 수 있는 간단한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3가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도움이 되실 것 같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생명을 구하는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명구조법은 바로 강력한 기침법입니다. 심장마비가 왔을 때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압박으로 인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대구에 사는 74세 최순덕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순덕님은 혼자 집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가슴에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고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다행히 최순덕님은 제가 미리 알려드린 강력한 기침법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즉시 이 방법을 시도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기침을 했더니 조금씩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최순덕님이 나중에 병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기침하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 가슴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 틈에 1일에 신고할 수 있었어요.
최순덕님은 이 방법으로 시간을 벌어 병원까지 갈 수 있었고 지금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여러분, 왜 기침이 심장마비에 효과가 있을까요? 강하게 기침을 하면 가슴 안의 압력이 높아져서 심장을 압박하게 돼요. 이때 생기는 기계적 자극이 심장의 전기 전도계를 자극해서 멈춰가는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심장마비 초기에 강력한 기침을 한 환자들의 생존율이 30% 이상 높았다고 해요. 특히 혼자 있을 때는 이 방법이 유일한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폐의 80% 정도까지 공기를 가득 채우는 느낌으로요. 그 다음 입을 다물고 가슴과 배에 있는 모든 힘을 써서 강하게 기침하세요. 이때 중요한 건 허액하는 소리가 나도록 강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목이 터질 것 같을 정도로 강력하게 기침하세요. 이걸 2초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하세요. 숨이 차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세요. 보통 1분 정도 지속하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기 시작해요. 그 틈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방법은 부정맥이나 심방세동 같은 심장마비 초기에 특히 효과적이에요. 하지만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기침할 힘도 없다면 다음 방법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생명구조법은 바로 가슴 중앙 두드리기입니다. 주먹으로 가슴 정중앙을 강하게 두드리면 심장에 직접적인 전기 자극을 줘서 다시 뛰게 만들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79세 김만호님은 새벽에 화장실에서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가슴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기침할 힘도 없을 정도로 심한 상태였어요. 그때 김만호님이 기억해낸 것이 제가 알려드린 가슴 두드리기 방법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의식을 잃을 뻔했어요. 하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가슴을 두드렸더니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김마호님이 회복 후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두드리는 것도 힘들었는데 몇 번 하다 보니 점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김우님은 이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가슴 두드리기가 효과가 있을까요? 가슴 정중앙에는 심장의 전기 전도계가 지나가는 중요한 부위가 있어요. 이곳을 강하게 자극하면 심장의 전기 시스템이 리셋되면서 정상적인 막동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제세동기와 같은 원리예요. 제세동기가 전기 충격으로 심장을 자극하는 것처럼 물리적 충격으로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독일의 한 연구에서는 가슴 두드리기로 심정지 환자의 20%가 의식을 되찾았다고 해요. 특히 심장마비 초기 3분 이내에 시행하면 효과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주먹을 꽉 쥐세요. 그리고 가슴뼈 정중앙 양쪽 젖꼭지를 연결한 선의 가운데 부분을 찾아보세요. 바로 그곳이 목표 지점이에요. 주먹의 새끼손가락 쪽면을 사용해서 그 부위를 강하게 두드리세요. 망치질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힘껏 내려치는 거예요. 한번 두드릴 때마다 확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하세요. 이걸 1초에 한 번씩 5, 6회 정도 반복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심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니 적당히 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 5, 6번 두드리면 심장 박동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만약 이 방법으로도 효과가 없다면 기침법과 번갈아 가면서 시도해 보세요. 가슴 두드리기 5번, 기침 5번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세 번째 생명구조법은 바로 하폭혈 강화법입니다. 손등의 특정 부위를 강하게 누르면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을 안정시킬 수 있어요. 부산에 사는 71세 박영자님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혔어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죠. 박영자님은 제가 미리 알려드린 합복혈 자극법을 떠올렸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손등을 누르는 방법이 생각나서 바로 해봤어요. 방영자님이 나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신기하게도 손등을 누르니까 가슴이 조금씩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눌렀더니 숨도 쉬어지고 정신도 맑아졌어요. 박영자님은 이 방법으로 증상을 완화시킨 후 가족에게 연락해서 병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왜 손등을 누르는 것이 심장에 도움이 될까요? 한약에서 말하는 합복혈은 심장과 폐를 담당하는 경락이 지나가는 중요한 혈자리예요. 이곳을 자극하면 심장의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부정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한 연구에서는 합국혈 자극이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어요. 응급 상황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보조적인 방법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한 손의 엄지와 검지 사이 손등 쪽을 보세요. 엄지와 검지뼈가 만나는 지점에서 검지 쪽으로 조금 내려간 곳에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곳이 합곡혈입니다. 반대쪽 손의 엄지로 그 부위를 찾아서 강하게 누르세요. 뼈에 닿을 정도로 깊이 눌러야 해요. 누를 때 약간 아픈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5초간 강하게 누른 다음 초간 쉬는 것을 반복하세요. 한 손에 1분씩 양손을 번갈아 가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동시에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세요. 이 방법은 심장 마비뿐만 아니라 가슴 답답함, 부정맥, 고혈압 등에도 도움이 돼요. 평소에도 스트레스 받을 때 사용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습니다. 응급 상황에서의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때 꼭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무엇보다 119 신고가 우선입니다. 응급 처치를 하면서 동시에 119에 신고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이 방법들은 시간을 버는 응급 처치일 뿐, 근본적인 치료는 병원에서 받아야 해요. 두 번째,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의식을 잃을 것 같으면 바로 바닥에 누우세요. 서 있다가 쓰러지면 머리를 다쳐서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안전한 곳에 누워서 응급 처치를 하세요. 세 번째, 기침법을 할 때는 무리하지 마세요. 너무 강하게 하면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어요. 강화되 자신의 체력 범위 내에서 하세요. 네 번째, 가슴 두드리기는 정확한 위치에 해야 해요. 너무 위쪽이나 아래쪽을 두드리면 효과가 없을 뿐더러 다른 장기를 다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이 방법들로 증상이 좋아져도 반드시 병원에 가세요. 일시적으로 좋아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여섯 번째, 평소에 미리 연습해 보세요.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평상시에 위치를 확인하고 연습해 두시면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응급 처치법과 함께 이것들도 기억해 두시면 심장 마비 예방에 도움이 될 겁니다. 첫 번째, 평소 심장 건강 관리를 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금면, 금주,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특히 새벽 운동은 피하시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주의하세요. 두 번째, 심장마비, 전조 증상을 알아두세요. 가슴 통증, 숨가쁨, 어지러움, 왼쪽 팔저림, 턱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세 번째, 응급 약물을 상비하세요.
니트로글리세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심장 응급약을 집에 비치해 두시고 사용법을 미리 알아두세요. 네 번째, 가족이나 이웃에게 미리 알려두세요. 혼자 있을 때가 많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응급 상황 대처법을 알려주시고 정기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도록 부탁하세요. 다섯 번째,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심전도, 심장, 초음파 등으로 심장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시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미리 치료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도 82세까지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건강은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응급처치법은 마지막 보루일 뿐 애초에 심장마비가 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심장마비를 겪은 후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30분씩 가벼운 산책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방법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강력한 기침법으로 심장에 압박을 가해 전기 자극을 주세요. 두 번째, 가슴 중앙 두드리기로 심장의 전기 시스템을 리셋하세요. 세 번째, 합복혈 강화법으로 심장과 연결된 경락을 자극하세요.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순서대로 시도하시면 심장마비 초기에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1119 신고와 병원 치료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환자 중에 78세 부부가 계시는데 두 분이 함께 이 방법들을 익혀두셨어요. 할아버지가 먼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셨을 때 할머니가 즉시 응급처치를 해드리고 119에 신고해서 무사히 넘어가셨거든요. 선생님, 평소에 배워둔 게 정말 다행이었어요. 만약 몰랐다면 어떻게 될 뻔했는지 할머니가 나중에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익혀두세요. 특히 배우자나 함께 사는 가족분들과 서로 가르쳐 주시면 더욱 안전할 거예요.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 가족이 위험할 때도 도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혹시 심장마비가 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심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대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해 두자.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배워두자. 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세요.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심장마비를 겪은 후 더욱 건강에 신경 쓰게 되었고 위급 상황에 대한 대비책도 철저히 준비해 뒀거든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방법들을 가족과 함께 연습해 보세요. 실제 응급 상황에서는 당황해서 제대로 할 수 없을 수 있으니까 평상시에 미리 연습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합곡혈 위치는 정확히 찾는 연습을 해보시고 가슴 두드리는 위치와 강도도 미리 확인해 보세요. 기침법도 평상시에 연습해 보시면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법들이 만능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응급처치는 시간을 버는 것이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닙니다. 반드시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심장질환의 위험 요소가 있으시면 더욱 주의하세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흡연, 가족력 등이 있으시면 정기적으로 심장 검사를 받으시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받으세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올바른 예방과 대처법을 안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에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곡혈 강화법. 이 세 가지를 10초 안에 할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 심장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금면, 정기검진이 최고의 예방법입니다. 건강한 심장은 갑자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강력한 기침법, 가슴 중앙 두드리기, 합국혈 강화법 중에서 가장 먼저 익혀보고 싶은 방법과 여러분의 심장, 건강관리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또한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생명을 구하는 새로운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심장질환이 걱정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응급처치 정보로 여러분의 안전한 일상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